안전. 안녕하십니까, 개택 김기사입니다. 지금은 8월 1일 7시 44분입니다 오늘도 아주 게을리게 나왔죠. 제가 영상 편집도 하고 7월 마감했다는 기분 하에 8월 1일 조금 느슨해집니다. 오늘은 그 공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항, 김포공항도 그렇고 인천공항 특히 해당 사항인데, 제가 아마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우버를 갖다 3년 반을 했지 않습니까? 부업, 알바 포함 풀타임 포함해서 풀타임이 제 기억으로 거의 2년을 한 것 같아요. 2년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그 당시에 SFO,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우버 인기가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 완전 정착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조금 이제 그 기사들 대기하는 장소를 크기도 컸는데 더 큰 데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했는데, 인천공항 그 대기 장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1터미널, 2터미널 두 군데 있고, 김포공항도 정식으로 있지는 않지만 약간 있습니다. 약간 줄서기 분위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미국 시스템을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한국에서도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한국이 IT 강국이죠. 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정말 땅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인터넷 속도 이런 거는 미국이 따라가질 못해요. 미국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느낌이 한국 인터넷의 5분의 1, 그 당시 제가 하나로 있죠, 뭐죠, 하나로 그 케이블, 그 당시 이제 미국을 간 건데 좀 오래 전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 당시는 인터넷 속도가 느낌이 10분의 1.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6년 조금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아마 한국 스피드의 속도의 인터넷 속도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공항에서 차들이 들어가면, 리프트건 우버건 앱에 자동으로 그 경계 라인으로 딱 들어가면 앱의 번호표가 부여가 됩니다. 각 차종별로 분리돼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일반 차가 있고 그 벤티 사이즈가 있죠. 고급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블랙 택시 번호표가 따로따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버 앱인 경우 지금 일반 차가 몇 대 있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김포공항도 마찬가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 그렇지만은 그게 어떠한 연유에서건 그 전파 방해를 받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 같아요. 전파 방해를 해서 손님과 그 기사들 간에 그 콜이 연결이 안 되게, 왜냐면 번호표로 뽑아서 지금 글쎄요, 이게 지금 한국이 얼마나 IT 강국이고 진짜 삐삐 해가지고 그냥 다 그 순간 1초 만에 인식하는 그런 모든 전자 시스템에서 번호표가 말이 됩니까? 그게 번호표를 일일이 빼서 게이트 들어가서 또 나와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전 공항, 미국 공항 엄청 많습니다. 전 공항이 그 대기 장소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번호표가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바쁠 때 아침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는 손님들 막 출근 퇴원을 정신없죠. 공항에 별로 대기하는 차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들어오는 비행기들, 그게 정말 바쁠 때는 그냥 5분에 한 대씩 내려와요. 5분에 한 대씩 내려오는데, 그게 왜냐면 에어버스라고 그 국내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부산에서 제주도 이런 거. 미국은 제가 있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LA, 라스베가스 아침에 가는 거, 오는 거 상당히 많아요. 줄을 서가지고 그냥 비행기가 붕붕 날릅니다. 그게 이제 제가 LA를 비행기 타고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은 줄 서서 기어와요. 조금씩 비행기들이. 그게 불과
막 5대 6대가 쭉 줄을 서서 오거든요. 그게 5분에 한 대씩 올라갑니다. 참고로 SF4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데 국제 좀 규모가 큽니다. 뭐 작은 규모 공항도 많죠. 근데 인천공항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 그 반도 안 됩니다. 김포공항, 글쎄 김포공항보다는 조금 크다 그럴까요? 근데 이게 그 택시기사 입장에서 한국 시스템과 미국 공항 시스템, 그 작은, 규모도 작고 인터넷도 느린 그 한국보다 훨씬 그 시스템이 안 좋은 거기서도 배차가 무지 빠릅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공항 버스나 이런 뭐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요. 뭐 뮌이라고 이제 바트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공항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우버나 리프트 콜을 불러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려가지고 막막해요. 무조건 우버 앱을 없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 제가 최대 몇 대까지 봤냐면 거의 300대, 한 200 몇 번, 뭐 300, 그게 불과 35분, 40분 만에 다 빠져나갑니다. 대기표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 공항 그 자리가 꼭 또 한 200 몇 대, 거의 250대 옮긴 데가 250대 이상 들어가는데 그게 불과 막 빠져나가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게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빠져나가는데 좀 인천공항 같은 경우 김포공항 막 안에서 꼬이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속 터집니다. 속 터져. 막 기사끼리 막 짜증내고 싸우고, 뭐 손님들은 또 위치 뭐 잘못 찍고. 그게 SF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지금 출국장에 서 있는지, 왜냐면 출국장에서도 콜을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국장에 서 있는지 도착층에 서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게 딱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손님들이 신경 써서 찍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기 장소에서 출발할 때 꼭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확인을 하거든요. 공항 픽업 전문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 그냥 줄 서가지고, 그죠? 특히 제일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구분이 없이 통합이지 않습니까? 줄 서가지고 그냥 막 타는데 이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구분이 있죠. 번호표를 뽑고 지역별로. 근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이유가 비행기가 많이 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공항 리무진 아주 공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도 잘 돼 있고, 그죠? 근데 이 도입을 미국처럼 이 가맹이건 비가맹이건 그 공항에 들어가는 차들은 콜을 인식을 해서 뭐 콜에 그냥 앱에 자동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번호표가 자동으로 탁 들어와요. 지금 몇 번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시행착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공항을 몇 바퀴 돌면은 번호표 없이 그냥 운 좋으면 띠링 연결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 얌체짓 하는 기사들을 위해서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연결해서 들어오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거의 한 3번에서 5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번호표를 부여해서 번호표가 띠링 들어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자고 있으면은 의자 시끄럽고 자고 있으면은 번호표가 막 알람이 계속 울려요. 띵띵띵띵 계속 울려요. 그럼 깨서 그냥 피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디 가는 손님 뭐 누구 찾는 이게 아니라 그 손님이 저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이디어 낸다고 인천공항에서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조합에서 글쎄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해서 인천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 세계 첨단 이 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이 대한민국 항구에서 그건 조금 아쉬워요. 번호표 뽑고 지금 또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잠깐 깜빡 졸은 사이에 번호표 지나가면 어디 갔었냐, 다시 뒤에 꼴찌로 다시 줄 서라. 그 광고집 형님 있잖아요. 그 2번 당했어요. 2번. 그래가지고 공항에서만 6시간 7시간 대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근처 가봐요. 미치는 거죠. 부천이나 뭐 부평, 그죠?
부평 부천 가시는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사들이 몇 시간 기다리는 거 손님들은 알 바 아니에요. 사실 기사들이 막 뭐라고 해도 들은 척 만척도 안 하고 본인들 일이 아니죠. 본인들 일이 아니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집에만 가면 돼, 그거입니다. 다 택시 타시는 분들 뭐 그렇죠, 뻔하죠.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낮에 한가한 시간에 대기하고 있으면은 간간히 들어가지만 이제 바쁜 시간에는 막 100대 80대 100대 그냥 10분 만에 빠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 하다못해 손님 타고 내리고 뭐라 그래요, 공항 입구 있잖아요. 그 입구도 인천공항 김포공항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크기가. 그 도로 폭이. 근데도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물론 거기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국처럼 똑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불법적인 거 행동하면은 번호표 찍어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분들이 똑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종이 뽑아가지고 주죠. 미국에서는 종이로 써줘요. 써가지고 얼마 벌금. 저도 한번 받은 적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한국에도 도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항에서 대기 시간도 짧아지고 손님들도 더 편하고. 손님들은 앱을 쓰려고 그러는데 뭐 저기 가면은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손님도 그 택시들 서 있는 데서도 우왕좌왕하고 뭐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지금 뭐 한국에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처럼 당연히 우버 입격권이 딱 키는데 우버가 안 잡혀요. 그게 IT 강국 한국에서 무슨 쪽팔린 짓입니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버건 카카오건 앱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오고. 그러면 앱 안 쓰는 기사들은 어떡하느냐.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앱을 안 쓰는, 택시도 마찬가지. 요즘 세상에 길손님들 택시 앱 아예 없으신 분들 많죠.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타시면 되는 거고, 앱을 쓰시는 분들은, 김포공항은 지금 벌써 그게 서서히 준비되지 않습니까? 앱 만나서 하는 장소, 뭐 물론 길이 이상하게 꼬여 있지만 주로 손님들이 먼저 타려고 막 앞쪽으로 와가지고 그 입구가 꽉 막혀요. 막 차가 2대 3대 막 꼬여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 쪽은 뭐 텅텅 비어 있는데 그쪽에서 못 만나게 하고, 그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철인데 공항 가실 일, 뭐 픽업 오실 일 많을 텐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그 콜 시스템이 좀 우버건 카카오건 뭐 가맹이건 비가맹이건 그런 번호표 부여 방식을 해서 손님들도 그 콜로 부르는 위치가 출발지건 도착지건. 한국은 또 이게, 아니 나가려면 도착지에 있어야지 왜 출발지에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손님이 같이 마중 나왔다가 출발지에서 집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무조건 공항에서 나올 때는 도착지에서 콜을 불러야 된다, 도착지에서 택시를 만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그러면 출발층에서 마중 갔다 온 사람은 또 거기서 또 길 헤매고, 그죠? 하다못해 요즘에 이 콜 시스템이 골목에서 아주 그냥 기둥 옆에, 차가 기둥 옆에 가렸는데 자기 앞에 바로 앞에 안 왔다고 막 전화해서 막 그런 콜 시스템,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공항에서 나올 때는 도착지에서만 탈 수 있고 출발지에서는 못 타고. 말이 안 되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화난 거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금 말이 길어졌네요. 지금 8시인데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글쎄요, 월초 토요일 일요일은 약간 고정관념이 있죠. 한가다는 제 생각도 한갈 거는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일단 운행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안전! 네, 지금 시각은 6시 11분. 영업거리 206.2km. 15회 했고 27만 5,500원인데 통행료까지 해가지고 보이시나요? 28만 4,200원. 블루콜 하나 있고 온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행 거리는 337km. 1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네, 운행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집 근처 나가자마자 장안동에서 답심리 직접 결제. 그 다음 나오는 길에 용답동에서 구이동. 그 다음에 구의에서 천호동. 천호동에서 수택동. 요거 수택동 여기서 나오는 길에 동부간선도로 바로 타려고 나오는 길에 상도동이 잡혔어요. 상도동 뒤로 해서 상도동 상도터널 바로 지나자마자 그 로터리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전에 거기 가시는 분이셨어요. 처음 가시는 분인데 아주 뭐 매너 좋으시더라고요.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도동에서 운천동. 아유, 굉장히 가깝죠. 근데 썩 코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해결을 했더니 동탄을 줍니다. 동탄. 요게 대박이에요. 요게 거리가 꽤 됐습니다. 꽤 됐어요. 40% 할증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시외 할증까지 해가지고 40%인데 요금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사님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거리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 대리기사님들 만나는 데가. 당연히 이 시간에 가봤자 뭐 만날 그건 없는데 토요일이라서 혹시나 해서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서 한 바퀴 돌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거기서 연결되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거기서 조금 대기를 했어요. 한 5분 정도 있는데 띠링 하고 순삭이 됩니다. 순삭이 돼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서울 어디 가시는지 모르죠. 근데 제 뒤쪽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본 게 세븐일레븐인데 그 주변에 세븐일레븐 3개더라고요. 3개. 두 군데를 갖다 도는데 멀리서 화성 택시가 예약불 켜고 들어옵니다. 아유, 뭐 하여튼 이 내비상으로는 저보다 이제 걸리는 시간이 가까웠겠죠. 근데 거리상은 제가 훨씬 가까웠을 텐데 그분한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돈 다음에 골목 한 바퀴 더 돈 다음에 바로 그냥 쏘았습니다. 경부로 탔어요. 경부 타고 나오는 길에 요게 또 대박이에요. 요게 내곡에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근처예요. 인하대 근처. 인하대 학생이었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잘 갔습니다. 이분이 군대 복학을 해가지고 제대하고 복학을 해가지고 유학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분이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가 있고 본인도 독일에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랍니다. 거리가 꽤 되니까 그리고 뭐 할증 60% 됐죠. 그래서 63,000원. 요금 아주 훌륭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인하대 쪽은 글쎄요. 거기서 뭐 손님 연결된 적 없어요. 특히 인천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콜 순삭이고 뭐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부평으로 빠져서 부천 쪽으로 방향을 가는데 장거리 2개 조금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쭉 타고 나오다가 다음은 영등포 당산에서 낙성대동, 그 다음에 남현동에서 안양 평촌역이에요. 평촌역. 여기 같은 경우는 사당 근처에서 연결된 거예요.
사당 근처 안양들 많이 가시죠? 사당역 근처에서 너무 한가한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곽만 계속 타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좀 한가한 토요일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토요일, 일요일은 좀 일찍 나와야 되는데 제 느낌인지 몰라도 8시에 시작하니까 그렇게 콜이 계속 연결되는, 뭐 나름 연결됐죠. 근데 계속 바쁘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은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당으로 빠져나와서 사당에서 신림동 다시 거꾸로 들어가죠. 제가 좋아하는 코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림에서 또 순삭이 또 한 번 돼요. 그래서 다시 사당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콜이 그 이수역 근처에서 또 콜이 하나 들어왔다 빠져요. 네, 긴 빠지죠. 그래가지고 서리풀 호텔 지나자마자 서초역 그 전에 우측에 기사님들 서 있는 위치가 있어요. 몇 대 안 서 있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거기 붙여서 영상 좀 볼 것도 있고, 영상보다도 뭐 다른 거 조회 좀 하느라고 차에 대해서 좀 조회 좀 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지커 있죠, 지커. 그거 좀 검색 좀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잤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죠? 글쎄요, 한 30분 넘게 잔 것 같아요. 조금 개운하게 잤어요. 여기서 그 법원 앞에 쪽, 거기서 이제 퇴근하신 분 같아요. 아니면 뭐 어디 방문을 하셨던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 후암 삼거리 같습니다. 그래서 공차 시간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암동에서 명동 근처, 거기서 역천동, 그리고 역천동에서 나오면서 콜이 하나 들어왔는데 들었다 빠지고, 아니다, 저 취소했어요.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시계회 갔다 왔는데 고향 덕양구 그 코스에서는 그냥 국도로 쭉 들어가는 코스밖에 안 되죠. 근데 불과 거리 조회해봤더니 5km예요. 5km. 주행거리가 5km. 그래서 좀 제가 그 코스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호도 많고 서공도에서 역청동 갈 때도 좀 무지 오래 걸렸어요. 아주 거리는 짧은데 신호가 아주 무지 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덕양구가 가는 손님 취소를 해버리고, 그것도 뭐 뒤로 뭐 만나는데 한 5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뭐 한 10 몇 분 되겠죠. 취소하고 나오는 길에 콜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회를 했더니 가는 거리가 1km, 1km. 손님 만나는데 3분, 4분 걸리고. 손님들 봤는데 어린 친구 3명 서 있더라고요. 유턴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합정 쪽으로 가서 합정 클럽 거리에서 그 카카오는 최근 운행 콜을 눌러놓고 그 온다를 켜봤습니다. 오랜만에 켜봤어요. 정릉이 떠요. 그래가지고 정릉 손님 아주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잘 모셔드렸습니다. 요금이 16,300원 나왔네요. 이분이 정릉 토백이더라고요. 토백이. 제가 태어난 데가 정릉이에요. 그 역사를 갖다 서로 얘기하면서 뭐 우연히 일치인지 태어난 병원이 산부인과가 같은 병원인 것 같더라고요. 이 기름역 주변에. 어쨌든 이랬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